안녕하세요.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입만 열면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 부장검사 이름을 대며 온갖 황금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다 해결돼. 라면서요. 올해 55 미아 씨 앞에 나타난 동갑내기 남자친구 상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와인을 척척 결제하고 대한민국 정재계를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것 같던 완벽한 신사. 미아 씨는 사별 후 찾아온 이 남자가 인생의 마지막 선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인맥의 신기루 속에는 미아 씨는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재앙의 덫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소름 돋는 반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작은 월급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직장인 미아 씨. 올해 나이 55의 미아 씨는 회사에서는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활달한 사원이었어요. 하지만 퇴근길에 오르는 미아 씨의 등 뒤에는 늘 지독한 외로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미아 씨의 일상은 온기를 잃어버린 차가운 성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불 꺼진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숨이 막힐 듯한 적막감이 밀려들었지요. 동창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은근히 던지는 동정어린 시선은 미아 씨의 가슴에 늘 남모를 멍을 남기곤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홀로 지내야 한다는 중년의 무력감이 미아 씨의 어깨를 짓누르던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아 씨의 메마른 인생을 단숨에 뒤흔들어버린 거대한 폭풍 같은 남자가 운명처럼 나타났지요. 그의 이름은 허상철이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북적거리는 대규모 공식 모임이 모두 끝나고 미아 씨는 마음이 맞는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들뜬 기분으로 2차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청담동의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모던바였습니다. 한 잔에 수만 원을 호가하는 칵테일 잔을 기울이며 한창 옛 추억의 웃음꽃을 피우고 있던 바로 그때였지요. 묘한 기류가 미아 씨 일행의 테이블을 감쌌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 홀로 묵직한 싱글 몰트 위스키를 즐기며 독보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던 한 남자가 중후한 미소를 지으면서 미아 씨 일행에게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상철은 55이라는 나이가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였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로 다져진 탄탄하고 늠름한 체격을 갖고 있었어요.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명품 수트에 와이셔츠 소매 끝한 사이로 자연스럽게 보이는 하이엔드 명품 시계까지. 정말 완벽했지요. 그의 걸음걸이와 몸짓 하나하나에는 상류층 특유의 범접할 수 없는 품위와 신사적인 매너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미아 씨 일행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마시다 보니 눈이 부실 정도로 고운 분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계셔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쪽으로 향했네요. 마침 오늘 제 비즈니스가 아주 크게 성사된 기쁜 날이기도 한데 이 아름다운 인연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지배인, 여기 눈부신 여성분의 테이블에 나온 모든 술값과 식대 전부 내 앞으로 계산해줘요.
그리고 오늘 밤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줄 최고급 와인 한 병 새로 내오시고. 오늘 제가 골든벨 한번 시원하게 울리겠습니다. 상철은 악어 가죽 지갑에서 상위 0.1%의 자산가들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티타늄 재질의 VVIP 블랙 메탈 카드를 꺼내 테이블 한복판에 내려놓았습니다. 지독한 현실 속에서 단돈 몇만 원의 밥값에도 눈치를 보던 여타 중년 남자들과는 스케일이 달라도 한참 달랐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이들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액의 식대를 단숨에 결제해버리는 그 압도적인 호탕함과 신사적인 카리스마에 미아 씨의 친구들은 탄성을 질렀지요. 순식간에 2차 술자리에 깜짝 주인공이 된 상철은 쏟아지는 찬사를 세련된 배너로 받아넘기며 미아 씨의 옆자리에 슬며시 앉았습니다. 몸을 돌릴 때마다 은은하게 코끝을 스치는 값비싼 프랑스산 최고급 향수 냄새가 매혹적이었습니다. 상철은 미아 씨 친구들의 눈을 피해 오직 미아 씨에게만 들리는 나직한 목소리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슬쩍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상철이 대기업 회장과 골프 리조트에서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며 파한대소를 하고 있는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미아 씨, 대놓고 자랑하는 건 경박한 삼류들이나 하는 짓이라 안 하려고 했는데 미아 씨의 순수하고 고상한 분위기를 보니 저도 모르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지네요. 이 사진 속 양반이 바로 제 친형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사면그룹의 김 회장님입니다. 사실 내가 청와대 쪽 인사들과 막역한 사이인 걸 알고 연결시켜달라고 하도 전화를 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이번 주말에 김 회장과 골프 약속이 잡혔는데 혹시 같이 가주실래요? 상철의 깜짝 발표와 뜻밖의 제안에 미아 씨는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골프 칠 줄을 모르는데요. 쳐본 적도 없고요. 그런 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미아 씨의 말에 상철은 빵 터졌어요. 역시 제가 제대로 봤네요. 정말 순수하고 귀여우신 분이군요.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미아 씨는 묻혀도 돼요. 미아 씨, 혹시 집안에 조카들 취업문이 막히거나 주변에 사업하다가 법조계나 국세청 고위 관료의 백이 필요한 곤란한 일이 생기면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말해요. 내가 회장실이나 국장실로 직통전화 한 통만 넣으면 대기업 낙하산 입사나 세무조사 무마 정도는 단번에 해결됩니다. 내가 앞으로 미아 씨의 인생을 가장 높은 곳에서 책임지고 지켜줄 테니까요. 미아 씨를 사로잡은 것은 상대를 단숨에 홀려버리는 중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나 운동으로 다듬어진 탄탄한 체형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상위 0.1% 엘리트의 압도적인 자신감과 품격이었습니다. 게다가 미아 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고단한 세월을 버티며 다가올 노후 걱정에 떨고 있던 때였습니다. 상철의 눈부신 등장과 어마무시한 배경은 하늘이 미아 씨에게 주는 선물 같았습니다. 아니, 미아 씨의 힘겨웠던 인생 전반전에 대한 보상이자 인생 최고의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아 씨는 상철이 건넨 따뜻하고 단단한 손을 꼭 잡으며 어쩌면 나도 이제 누구보다 화려하고 향기로운 꽃길을 걷겠구나 싶은 단꿈에 빠졌습니다. 청담동 모던바에서의 강렬한 첫 만남 이후 상철은 미아 씨를 향해 그야말로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대범한 구애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평직원이었던 미아 씨의 작은 책상 외에는 매일 아침
각양각색의 꽃바구니가 놓여졌습니다. 하얀 백합, 붉은 장미, 노란 튤립, 보라색 수국까지. 꽃바구니에 꽂힌 카드에는 늘 가장 귀한 보석 미아 씨에게 허상철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요. 동료 직원들은 미아 씨, 도대체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야? 저 비싼 꽃바구니를 매일 보내는 남자가 누구야? 라며 부러움 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아 씨의 무너졌던 자존심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았고요. 퇴근 시간이 되면 상철은 번쩍이는 대형 최고급 세단을 끌고 회사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문을 직접 열어주며 미아 씨를 에스코트하는 상철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지요. 주말에는 아는 사람들만 간다는 교회의 최고급 프라이빗 레스토랑에 예약해 미아 씨만을 위한 코스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마트 마감 세일만 찾던 평범한 중년 여성 미아 씨에게 상철이 보여주는 상류층의 화려한 세계는 단숨에 미아 씨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나이에 나를 이렇게 여왕처럼 대접해주는 남자가 또 어디 있겠어? 미아 씨는 상철의 손을 잡으며 남은 황혼을 함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연애라는 자물쇠가 채워지자마자 상철의 본색, 즉 지독하리만치 기괴한 인맥자랑의 향연이 브레이크 망가진 기관차 마냥 복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미아 씨의 소박한 아파트 거실에서 함께 과일을 먹으며 저녁 9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마침 이번에 새로 임명된 청와대 핵심 수석과 정계 거물들이 나란히 서서 대국민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 중계되고 있었지요. 전 국민이 숨을 죽이고 주목하던 중대 뉴스를 보던 상철은 갑자기 먹던 사과를 탁자에 툭 던지더니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리모컨을 흔들어댔습니다. 어휴, 철민이 저 자식. 드디어 저 자리까지 기어 올라갔구먼. 미아 씨, 저기 뉴스에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서 있는 저 정무수석 보이죠? 제가 5년 전만 해도 내 밑에서 기획서 들고 와서 검토해달라고 밤새도록 빌던 녀석입니다. 나한테 형님 형님 하면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출세했네, 출세했어. 안 되겠구만. 내가 오랜만에 기강 좀 잡아줘야지. 지금 청와대 들어가 있을 시간인데 전화 한 통 넣어서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야겠어. 상철은 정말로 미아 씨가 보는 앞에서 스마트폰을 귀에 가져다 대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상철이 굵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소리를 쳤지요. 철민이냐? 나 상철이 형이다. 방금 뉴스 봤다. 높은 자리 올라갔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조만간 나랑 소주나 한잔하자. 바쁘니까 끊는다. 전화통화가 끝나자 상철은 휴대폰을 소파에 툭 던지며 저 녀석은 정권 바뀌어도 나한테 연락 한 통 안 하면 목이 날아가는 줄 아는 놈이지. 라며 으스댔습니다. 미아 씨는 저 대단한 청와대 수석과의 통화를 목격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철이 정말 대단해 보였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수석과 주고받은 문자 같은 진짜 흔적은 단 한 번도 미아 씨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철의 이 지독한 인맥 과시는 미아 씨의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부부 동반 모임에서 크게 달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의 남편이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었어요. 그가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생겼다며 깊은 한숨을 쉬던 순간이었습니다. 상철은 기다렸다는 듯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목에 핏대를 세우며 큰 소리로 주의를 압도했지요.
김 사장님,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서 그걸 왜 혼자 미련하게 고민하고 계세요? 국세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국장이 친한 내 고향 후배예요. 내 말 한마디면 세무조사 장보고 뭐고 그냥 캐비넷 구석에 처박아 둘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전화해 줄까요? 아, 그렇지. 오늘 그 친구 장관들이랑 골프 회동 있다고 했지? 오케이. 걱정 말고 술이나 마셔요. 내일 아침 내가 국세청 청장실 직접 방문해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밤 두 발 쭉 뻗고 주무세요. 친구 부부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미아 씨는 그 대단한 남자친구 덕에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반전은 바로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진짜로 회사가 부도나게 생긴 친구 남편이 다급하게 상철에게 전화를 걸어 상철 형님, 어제 말씀하신 국장님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애걸복걸하자 상철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아주 태연하고 그럴싸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아, 김 사장님, 내가 아침에 국세청 비서실에 확인해 보니까 그 국장이 오늘 새벽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극비 해외 출장을 떠났다네요. 국가 기밀이라 연락도 안 된대요. 타이밍이 참 안 좋네요, 타이밍이. 내가 다른 인맥을 찾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이라니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결국 친구 남편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미아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히 바보 취급을 당해야 했지요. 이런 기겁할 사건의 절정은 바로 미아 씨의 55번째 생일에 터졌습니다. 상철은 일주일 전부터 서울의 5성급 호텔 일식당을 통째로 예약해놨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호텔 총지배인이 나랑 호용호재하는 사이라 허상철 이름만 대면 야경이 가장 잘 보이는 최고급 VIP룸으로 예약해주기로 했어요. 라며 당당하게 미아 씨를 데리고 호텔로 향했지요. 미아 씨는 멋진 드레스까지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 안내 데스크에 섰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컴퓨터를 아무리 두드려도 허상철이라는 이름은 예약 명단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예약 내역이 없다고 정중히 말하자 상철은 오히려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데스크를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대가리를 뻣뻣하게 세워? 내가 여기 호텔그룹 총괄 회장이랑 어제도 식사한 사람이야. 총지배인 그 자식 당장 나오라 그래. 감히 내 예약을 누락시켜? 오늘 내 전화 한 통이면 너희들 다 당장 옷 벗을 줄 알아. 로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그 끔찍한 수치심은 고스란히 미아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상철은 씩씩거리며 내가 오늘 저 자식들 버릇을 고쳐놔야겠어. 라며 미아 씨를 끌고 나와서는 결국 호텔 근처의 허름한 대패 삼겹살집으로 향했습니다. 기름때와 탄내가 진동하는 무쇠 불판 앞에 앉아 상철은 조금 전의 소라는 까맣게 잊은 듯 태연하게 고기를 구우며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놓았지요. 미아 씨, 내 말 잘 들어요. 내가 그 총지배인 녀석 버릇을 고쳐주려고 일부러 그냥 나온 겁니다. 내가 한번 용서를 해주었으니 그 녀석은 내게 큰 빚을 하나 진 셈이지요. 상류층 비즈니스의 세계란 그런 겁니다. 여기 삼겹살집도 정겹고 좋네요. 그렇죠? 숨이 막히는 궤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아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철이 정말로 너무 대단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라 비서들이나 호텔 직원들이 중간에서 실수를 저지른 줄로만 굳게 믿었습니다. 상철이 쌓아올린 화려한 인맥의 탑에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한 때는 두 사람이 여느 때처럼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관을 방문한 주말이었습니다.
화려한 매장들을 둘러보던 중 미아 씨의 눈에 저 멀리서 사모님과 함께 다정하게 걸어오는 한 중년 신사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언론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 수시로 얼굴을 비추던 유명한 부장검사였습니다. 상철이 평소 자기 친형보다 더 끈끈한 사이이자 자기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형님이라며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던 사람이었죠. 미아 씨는 상철의 대단한 인맥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상철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상철 씨, 저기 좀 봐요. 저분 상철 씨가 매일 말하던 그 부장검사님 맞죠? 당신을 그렇게 아낀다는 친형 같은 형님이요. 마침 잘 됐다. 우리 같이 가서 인사해요. 제가 당신 여자친구라고 정식으로 소개도 하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아 씨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바라본 상철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평소 그 당당하고 여유 넘치던 상류층의 카리스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상철의 이마와 콧등위로 굵은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상철은 미아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허둥지둥 몸을 돌려 도망치듯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기까지 했지요. 아니에요. 미아 씨? 저 형님 지금 사적으로 부인 사모님이랑 쇼핑 중이잖아요. 공직자에게 사적인 시간에 아는 척하는 건 대단한 실례예요.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갑시다. 어서요. 그렇게 은근슬쩍 상철이 도망치려던 막다른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기가 막히게도 부장검사 부부와 미아 씨 일행이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백화점 벽면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반면에 미아 씨는 자신이 상철의 연인임을 높은 분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었지요. 미아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 부장검사에게 환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장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허상철 씨 여자친구입니다. 우리 상철 씨가 평소에 검사님을 친형처럼 존경하고 아끼는 분이라며 귀에 인이 박이도록 칭찬을 했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명품관 한복판에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아 씨의 밝은 인사를 받은 부장검사는 대답은커녕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미아 씨의 옆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쳐박고 덜덜 떨고 있는 상철을 빤히 바라보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누구요? 허상철이요? 내가 그쪽 친한 형이라고요? 내 참 기가 막혀서.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 한둘 보는 줄 알아요? 뒤에서 내 이름 함부로 팔고 다니지 말아요. 수많은 명품관 손님들과 매장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부장검사 부부가 경멸 어린 눈빛을 남긴 채 떠나간 자리에서 상철의 얼굴은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다잡고 미아 씨에게 말도 안 되는 병명을 쏟아냈지요. 형님이 얼마 전에 나한테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큰일 하나를 처리 못 해줬거든요. 아휴, 아직도 화가 안 풀리셨나 보네. 술 한잔 사야겠군. 상철의 이 기괴한 행동에 온몸에 소름이 돋은 미아 씨는 그날 이후 상철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파 껍질을 까듯 쏟아져 나오는 그 가면 뒤의 진실은 미아 씨를 그야말로 기절초풍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대단하다던 부장검사는 상철 씨의 친한 형이 아니라 상철 씨의 사돈의 팔촌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만나 명함 한 장 구걸해 받은 게 전부였지요.
상철 씨의 추악한 거짓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입만 열면 자랑하던 강남 빌딩 건물주 친구는 과거 상철 씨가 그 건물 지하 식당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 일을 할 때 가끔 마주치던 식당 사장이었고, 국회의원 인맥은 선거철 길바닥에 무차별로 뿌려진 종이 명함을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가장 악권은 대기업 회장과 다정하게 찍었다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행사장 단기 경호 알바를 하던 중 회장이 지나가는 찰나에 뒤에서 교묘하게 각도를 맞춰 찍은 도둑 촬영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상철이 현재 수억 원에 달하는 카드빚과 사채에 쫓겨 하루하루 돌려막기를 하던 지독한 신용불량자라는 실체였습니다. VVIP 블랙 메탈 카드처럼 보였던 것은 인터넷에서 단돈 몇만 원을 주고 주문 제작한 가짜 공카드에 불과했던 겁니다. 상철은 평범한 직장인인 미아 씨를 속인 것을 넘어 미아 씨의 배경과 주변 인맥들을 이용해 인생을 단 한 방에 역전시킬 사기극을 물밑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사기꾼의 민낯을 완벽하게 확인한 미아 씨. 하지만 미아 씨는 당장 화를 내며 인연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 악질적인 허세남이 제 꾀에 제가 넘어가 스스로 파멸하도록 더 완벽한 단두대에 덫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허술한 허세남은 미아 씨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마침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미아 씨와 한 직장에서 35년 동안 동고동락한 단짝 동료의 명예로운 은퇴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회사 동료들이 모여 평생의 노고를 축하하는 신성하고도 엄숙한 자리였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않은 불청객 상철이 한껏 멋을 낸 정장 차림에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차고 당당하게 참석했습니다. 상철은 마치 자신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테이블마다 참견을 하며 특유의 중후한 목소리로 연회장을 헤집고 다녔어요. 상철이 노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동료들이 은퇴를 맞이하며 느끼는 노후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상철은 분위기가 무르익자 슬그머니 가방에서 그럴싸하게 조작한 신도시 상가 핵심 부지 개발 도면과 대기업 로고가 박힌 가짜 계약서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촤르 펼쳤습니다. 그리고 은퇴 자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몰라 귀를 기울이던 순진한 동료들을 향해 뱀처럼 매끄러운 말솜씨로 현혹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계신 고생하신 우리 여사님들, 사장님들, 이제 퇴직하시면 뭐 먹고 살지 노후 걱정 많으시지요? 요즘 대기업 나와봤자 치킨집밖에 더합니까? 주목하세요. 제가 이번에 국가직속기관을 통해서 경기도 신도시에 엄청난 상가 부지를 독점으로 확보했습니다. 제 친척 형님이 현직 도지사예요. 그래서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온 특급 대외비 정보를 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 1억만 투자하시면 매달 대기업 임원 부럽지 않은 상가 월세를 꼬박꼬박 받으시게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 미화 씨와 곧 결혼할 겁니다. 와이프 될 사람 친구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겁니다. 은퇴식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늘 들고 다니던 VVIP 카드와 대기업 회장과의 사진을 보았던 동료들은 상철의 화려한 언변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은퇴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거나 도장을 만지작거리는 동료들이 속출했습니다. 상철은 자기가 파놓은 덫에 순진한 사람들이 걸려들자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아 씨는 상철의 미소를 보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다 못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미아 씨는 이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를 속인 것도 모자라 평생 고생한 내 소중한 동료들의 피 같은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니. 아니, 내 지인들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처음부터 내게 접근한 거였어. 지인들 앞이라 체면을 차릴 틈도 분위기를 살필 여유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공범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미아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떠들고 있던 상철의 손에서 마이크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상철 씨, 그 더러운 주둥이 좀 닥쳐요. 당신이 지금 입만 열면 자랑하는 그 도지사 친척 형님, 진짜 친척 맞아요? 아니면 이번에도 백화점에서 아는 척하다 쫓겨났던 그 부장검사처럼 사돈의 팔촌의 이웃사촌이에요? 어디서 감히 내 소중한 동료들의 피땀 어린 은퇴 자금을 등쳐먹으려고 해요? 눈물과 축하로 가득했던 퇴임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계약서를 만지작거리던 동료들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고 퇴임식장 안의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위의 두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천하의 인매광이라던 상철의 얼굴이 순간 당황함으로 붉어지다 못해 핏대가 흉측하게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지독한 사기꾼답게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미아 씨의 발목을 뼈가 으스러질 듯이 강하게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이를 부득부득 갈며 미아 씨의 귀에 대고 살기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지금 미쳤어? 술 취했으면 곱게 집에 갈 것이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왜 이래 창피하게. 나 도지사 사촌이야. 내 전화 한 통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매장당하는 거 몰라? 당장 그 주둥이 닥치고 얌전히 자리에 가서 앉아, 빨리. 상철은 끝까지 도지사 사촌 이름을 들먹이며 미아 씨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요. 하지만 우리의 미아 씨는 상철의 가증스러운 협박에 주눅이 들어 눈물이나 홀짝거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연륜과 관록이 어디 가겠습니까? 미아 씨는 상철의 손을 사정없이 뿌리쳤습니다. 상철이 중심을 잃고 단상 위로 비틀거리는 순간 미아 씨는 들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며칠 동안 퇴근 후 밤을 새워가며 꼼꼼히 정리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미아 씨는 상철의 추악한 민낯이 담긴 서류를 하객들과 동료들이 모여있는 탁자 위에 놓고 공중에도 뿌렸습니다. 이어서 미아 씨는 마이크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분노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상철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소중한 동료 여러분, 이 눈앞에 서 있는 번지르르한 사기꾼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자식이 방금 입만 열면 자랑하던 강남 빌딩 건물주 친구요? 과거에 그 빌딩 지하에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할 때 눈인사나 나누던 식당 사장입니다. 친한 형이라던 박 부장 검사요? 인사했는데 얼굴도 기억 못하더군요. 대기업 회장 사진은 행사장 경호하다가 뒤에서 몰래 도둑 촬영한 합성 사진일 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 결혼? 내가 왜 너랑 결혼해? 이 인간 지금 당장 카드값 500만 원이 없어서 사채 피하느라 돌려막기 하는 악질 신용불량자입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은퇴 자금을 빨아먹으려는 기생충이에요. 순식간에 은퇴식장 안은 경악과 충격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동료들은 테이블 위에 떨어진 법원 압류 고지서와 사채 최고장을 확인하고는 어머, 진짜네? 이 인간 순 사기꾼이었잖아? 라며 비명을 질렀고 상철의 손에 들려있던 가짜 계약서들을 사정없이 찢어버렸습니다.
상철의 얼굴은 순식간에 홍당무를 넘어 보라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공들여 쌓아온 화려한 사기판이 전 직원 앞에서 단 5분 만에 박살이 나버린 것이었지요. 상철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들고 있던 짝퉁 명품 서류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 퇴임식장 뒷문으로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그때 상철이 도망치려던 퇴임식장의 출구를 경찰관과 강력계 형사들이 가로막아 섰습니다. 상철이 사기 행각으로 날뛰기 시작한 순간 미아 씨가 이미 신고를 해버렸기 때문이지요. 형사들이 상철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더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차가운 은빛 수갑을 철컥 채워버렸습니다. 평생 상류층인 척 엘리트인 척 거드름을 피우던 상철에게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아 씨는 절망에 빠져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철에게 다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맥왕 상철 씨, 호용호재하는 고향 후배라는 검찰청장이랑 전화 한 통이면 버선발로 뛰어온다는 부장검사에게 당장 연락하지 않고 뭐해요? 지금 당장 날고기는 청와대 수석이랑 도지사 친척 형님한테 전화해서 그 수갑 좀 풀어달라고 하든지요. 미아 씨의 유쾌 상쾌 통쾌한 일갈에 동료들은 환호성과 박수소리로 맞장구 쳤습니다.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순간에도 상철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건 와! 이건 오라고!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말 한마디면 너희 다 모가지야. 너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 거야. 이거 안 놔? 상철은 수갑을 차고 꼴사납게 경찰차에 처박히는 순간까지도 그 기괴한 허세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던진 가짜 인맥이라는 부메랑이 정확히 제 손목에 수갑으로 되돌아온 허세 사기꾼의 최후였지요. 알고 보니 상철의 죄질은 단순히 허세 부리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상철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대기업 임원과 정치인 인맥을 사칭하며 은퇴한 노인들과 순진한 부녀자들의 돈을 갈취하고 도피 중이었어요. 경찰에 의해 수배가 내려진 악질 사기꾼을 검거하는데 미아 씨가 혁혁한 공을 세운 겁니다. 교만한 사기꾼 상철이 순진한 아기 고양이로 보고 접근했던 미아 씨가 사실은 용맹한 호랑이였던 것이지요. 한바탕 휘몰아친 사기극에 막이 내리고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상철을 싣고 멀어져 갔습니다. 은퇴식장 안에는 찢어진 가짜 계약서 조각들과 부서진 허세의 파편만이 남아있었지요. 미아 씨는 비록 사기꾼을 처단하긴 했지만 평생을 바쳐 일해온 소중한 동료의 단 한 번뿐인 명예로운 은퇴식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미안함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아 씨는 동료들과 그 가족들을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여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축복받아야 할 기쁜 자리가 저 때문에 엉망이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저 인간의 추악한 실체를 수집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기회를 노리다 급기야 이런 소란을 피우게 됐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미아 씨를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퇴임식의 주인공인 미아 씨의 35년 단짝 동료가 달려와 미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아 씨,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오히려 미아 씨 아니었으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 날리고 길바닥에 나 앉을 뻔했어. 우리 노후를 지켜준 건 바로 미아 씨야. 그 용기 진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아 씨. 다행히 미아 씨의 용기 있는 폭로 덕분에 계약금을 송금하거나 도장을 찍은 동료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불안감에 떨던 동료들은 가짜 인맥 신기루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완벽하게 지켜내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미아 씨를 향해 아낌없는 감사의 박수를 보냈고 차갑게 얼어붙었던 퇴임식장은 이내 따뜻하고 감동적인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독했던 상철과의 인연이 법의 심판으로 종지부를 찍은 그날 이후 미아 씨의 인생은 조용하지만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미아 씨는 55 나이에 인생의 묵직한 진리를 뼈에 새기게 되었지요. 진짜 능력 있고 진짜 귀하며 진짜 내면이 꽉 찬 사람은 결코 남의 이름을 빌어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상철의 가짜 VVIP 카드와 가짜 인맥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보석처럼 남았습니다. 미아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주름진 손을 잡아주고 내 고단한 일상을 위로해주는 작은 온기야말로 그 어떤 황금 인맥보다 귀중한 진짜 내 인생의 백이라는 것을요. 가짜를 솎아내고 진짜를 찾은 미아 씨의 얼굴에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미소가 아름답게 피어올랐습니다. 남의 권력과 남의 지위를 훔쳐 사기극을 벌이던 얄팍한 허세꾼 상철의 결말은 결국 자기 손목에 스스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는 사람치고 찌질한 빈수레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호랑이는 굳이 숲속에서 스스로 호랑이라고 목청 높여 포효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묵직한 아우라를 뿜어내기 때문이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입만 열면 화려한 상류층 인맥을 자랑하며 은근히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거나 달콤한 제안을 건네는 사람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였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오늘도 평온하고 단단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